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도 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케이브텍스의 핵심인 항공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 제항공무장 중 상당수가 KTFX의 체계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T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우주산업과 운영 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T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재 카이로 개발이 진행 중인 KE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이다.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유도 폭탄과 영국 엔비디아의 미디어 독일 아이리스 T0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0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에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F-35 개발 당시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우위 덕분이다. 반면 KTFX는 F-352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1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T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개인 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아이템 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120은 한 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는 최신형 AIM-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26과 태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 5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이리스를 아스남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T보다 35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샤이엔 라인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에 타울루스를 장착할 때 212개월이 걸렸다. 반면 KF-X의 타우루스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루스와 미디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T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루스와 미디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하되 1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도 가항 인증을 받아야 하고 KEFX에 탑재해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루스 개입 기술을 응용 KTFX와 애플의 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KE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EF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E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TX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0 사태로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프랑스 해군항공대 소속 라팔 전투기가 미 해군 핵항모에 착함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바스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레스 N88 엔진을 만드는 스네크마 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MTU 알레니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 전투기를 매개로 다수의 유럽 업체가 지분을 보유한 채 개발과 생산 판매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셈이다. KTFX도 마찬가지다.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중견 기업인 카이로서는 부담이 크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F414 엔진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부스 앞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 비행시험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KTFX의 구성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방산업체를 모아 KEFX 인터내셔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카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카이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KTF 역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잠재적 구매국들의 불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KEFX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첨단 항공 무장 장착과 리스크 감소 전략이 필수다. 공군과 카이 등 방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 공개됐다. KTFX는 상세 설계가 마무리된 뒤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5 사전 언론 설명회에서 KTX 전투기의 실물 모형을 선보였다. KTX의 재원은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항속거리 2,900km, 최대 속도 마하 1.81 등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15,600km 등으로 제작된다. KTFX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이 탑재된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는 미사일과 연료통 등을 달 수 있는 카드가 10개 설치된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와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게 된다. 기체 바닥에 무장할 수 있는 날개 미사일은 내부 탑재도 가능하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5 사전 언론 설명회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실물 모형이 전시됐다. 정희환 기자. 전화목 한국항공우주산업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5세대, F-15K는 4세대 전투기라며 KF-X는 4, 5세대 전투기라고 했다. 이어 KF-X는 F-35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 정도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T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는 KF-X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이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접합 능력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발족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최근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됐다. 현재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시제기는 2011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고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한 뒤 2016년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1대가 지상에 전시됐다. 또 F-35의 3대가 시범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다.